안녕하십니까. 은행 출신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는 임동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이 서류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상속세를 이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저희가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있는 지역이 천안입니다. 근데 천안이긴 하지만 이 천안에 이제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호두과자라고 하시겠지만, 네, 호두과자는 이제 저희도 이제 질려서 잘 안 먹습니다. 네, 호두과자는 잘 안 먹고요. 천안에는 좀 훌륭한 교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훌륭한 교통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천안은 KTX역이 지나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과도 가깝고, 그리고 대구나 부산, 전국 어디, 호남 지역, 여수, 뭐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천안함산역을 다 거쳐가기 때문에, 저는 천안함산역이 천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통에 있어서 요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천안은 굉장히 교통이 발달된 곳이다. 만약에 뭐 상속세나 이런 거를 신고하실 때 필요하시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직접 출장, 그러니까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하고 나서 그런 상속세 신고 서비스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양도세 신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냥 서류만 저희한테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여기서 전자로 신고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속세도 이런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찾아가는 뭐 서비스? 뭐 그렇게 하면 좀 거창하고요. 그냥 이제 비대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뭐 상속세를 신고하신다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냥 찾아가서 직접 그 상속인들과 함께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대로 이제 상속에 대한 어떤 그 계획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 저희가 이제 전략을 짜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은 만약에 저희한테 뭐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저희한테 뭐 연락을 주시거나,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 뭐 이메일을 주신다거나 전화를 주신다거나 블로그에 남겨주신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여직원이 전화를 드리고 그 상속인들 분과 언제 만나서 회의를 할지 그런 시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시간이 잡히면 상속인들을 만나러 서울이나 여러 지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상속인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상속 재산이 있고 그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전략을 짜드리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보고서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고 와가지고 꼼꼼히 다 이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어떤 상속세 관련해서 좀 절세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양도세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사무실에 와가지고 보고서로 만들어서 저희가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서비스 해왔던 그런 걸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상속세 절세 전략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 드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 만족해 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떠해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줄이고 상속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증여세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재산을 이전했을 경우 어떻게 재산을 받는 게 가장 좋은지, 뭐 형제들끼리는 어떻게 받는 게 가장 좋고, 뭐 배우자가 얼마나 가져가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이런 보고서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세까지 좀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한 10장에서 20장 사이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립니다. 가장 상속세를 덜 내고 이제 양도세를 혹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까지 뭐 보시게 되니까 거의 100% 다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상속인들과 만나는 거는 저는 2번에서 3번? 2번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많으면 3번이고요. 첫 번째는 이런 인터뷰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런 상속세 보고서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가.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줌이라는 화상 그 회의도 가능하니까요. 요즘에는 워낙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집 근처에서 만나지 마시고, 아니면은 역 근처에서 만나도 되고, KTX 역에서 만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그거는 어디든지 뭐 찾아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설계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속세를 신고해 드리는데, 상속세 신고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서류가 많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 서류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뭐 우편으로 보내주신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다거나 하면은 요즘에는 다 전자 신고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서울이시라고 해서 천안 세무사가 뭐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서울에도 훌륭한 분이 계시지만 가격이나 이런 걸 좀 따져보시고,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써주는 데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저는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전국에도 다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상속세를 한 100건 정도 한 1년에 하는데, 그 100건 중에서도 뭐 큰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 서비스를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속세 신고 준비 서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서류 목록은 첫 번째로 피상속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류가 굉장히 많죠. 20개에다가 요 밑에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상속을 신고하신다고 하면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면서 드리는 이제 신고 준비 서류 목록인데요. 우선은 피상속인이 여기 보시면은 피상속인 있잖아요. 피상속인 요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사망진단서하고 사망진단 이거는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고요. 거기에 날짜하고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 없는데 날짜가 이제 상속 게시할 때 그 게시일에 가장 중요한 게 사망진단 사본에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사망진단 사본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이거는 배우자하고 이제 형제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인적사항에 대해서 이제 주민번호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원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 상속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왜 이걸 달라고 하냐면, 이 상속세 신고할 때 요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이 주소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핸드폰 번호.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의 배우자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있다 그럼 형제들의 모든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를 좀 이렇게 A4 용지나 이런 데 정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사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등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해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겠다라는 게 만약에 협의가 되면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사본을 작성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요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사본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이게 그리고 등기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하면서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사본을 분할 협의서를 만들고 그에 대한 사본을 저희가 뭐 법무사 사무실에 받는다든지 아니면 직접 주신다든지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사본이 들어가고요. 이제 이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희도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주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는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제 양도세를 좀 뭐 10억이 안 된다 그러면 양도세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사에서 그 서류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원본을 저희 쪽 이제 두 부가 와요. 원본 두 부가 오면 한 분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출하면 되고 한 분은 본인이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금은 솔직히 예금이 있으시면 예금 잔액 증명서 반드시 이제 있으셔야 되거든요. 돌아가신 날, 사망 현재 예금 잔액 증명서하고, 그리고 만약에 예금이 있었다 그러면 10년 이내에 이제 예금 금융거래 내역서, 이거는 은행 가서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줍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은행에서 가끔 이제 종이 은행 가서 달라고 하면 종이로 안 주고
엑셀로 안 주고 종이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종이로 주면 이제 막 이만큼 주시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금융거래 내역 확인 내역서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제 그 사전에 10년 내에 증여가 있거나 이러면 상속 재산이 합산돼 가지고 굉장히 상속세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좀 우리가 알아놨다가 혹시 다른 걸로 이렇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좀 해놔야 되거든요. 나중에 상속 재산 조사가 된다거나 그러면 이 10년 이내 금융거래 내역서를 세무서에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반드시 우리가 받아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혹시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진 않고 뭐 혹시 준 게 있는지 그런 걸 다 파악을 해서 만약에 있다면은 증여를 신고하시고 그리고 상속재산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요청을 하는 거고요. 대출금은 이제 어쨌든 상속재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펀드 주식은 주식 잔고증명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 이내 거래 내역. 주식 잔고증명서하고 10년 이내 거래 내역을 만약에 이게 있다면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금은 보험료 납입증명서. 네, 이거는 이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를 이제 알아야 돼서 만약에 이제 직접 뭐 돌아가신 분이 계속 내셨거나 그랬으면은 그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데 그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내다가 그 다른 분이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뭐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보험금을 내다가 이제 어머니가 받으셨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납입증명서하고 해약 환급 계산서 요것도 필요합니다. 사망일 현재.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하고 보험료 납입증명서 요게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퇴직소득이 있다. 그럼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필요하고요. 퇴직소득도 퇴직금도 어떻게 보면 상속재산이고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록 원부가 있거든요. 그 자동차 등록 원부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전증여재산. 그러니까 만약에 사전증여재산 이게 이제 예전에 10년 내에 자녀한테 뭔가가 이제 그 부모가 주셨다. 그러면 이 사전증여 확인서 세무서에서 끊어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상속인이면 10년이네.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한테 10년 내에 뭐 이제 뭐 토지를 뭐 부동산을 줬다거나 아니면 뭐 현금을 줬다거나 하면서 이제 증여를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증여세를. 그러면 이 사전증여 확인서를 이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은 만약에 2년 이내에 이제 뭔가를 처분했다. 그럼 이 매매계약서 4번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이제 처분재산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이것도 만약에 처분재산이 이게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거나 그러면 증여로 또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상속 재산으로 또 합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확인을 해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비용. 이거는 이제 어쨌든 상속세를 줄이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장례비라든가 묘지 등 이제 뭐 그런 묘지 비용 이런 것들은 1,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장례비는 1,000만 원 그리고 그 500만 원 묘지 이런 납골당 이런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5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영수증을 조금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모아놨다가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전세보증금은 마찬가지로 채무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도 있으시다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전세계약서가 이제 전세가 있다면은 상속재산을 줄여주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주셔야 되고 차용부채, 뭐 사채 등 차용증서 이런 것도 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담채무, 뭐 2년 이내 관련 서류 이런 것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돈을 빌려줬는데 그 차용증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서류를 저희한테 주셔야지 이 상속세에 반영이 돼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마찬가지로 공과금 기타 영수증 이런 것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부동산 및 금융 등 상속재산 정보 원스톱 조회가 있습니다. 이게 좀 편리한데요. 돌아가시면 사망신고하시고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금융재산, 뭐 주택지방세, 공과금, 미납액, 토지, 건축물 막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재산도 나오지만 부채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 24에 원스톱 조회 요거 꼭 하셔야 되고요.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센터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거래은행의 이제 금융감독원에 금융계좌, 보험가입, 증권투자, 예탁금 등 조회를 하시면은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갖고 계시는 금융재산은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토지나 건축물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뭔가 등기를 이제 뭐 분쟁이 있어서 못했다거나 그러면은 여기에 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조상 땅 찾기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것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혹시 뭐 가산세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신경 써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상속인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잔액 및 금융거래 내역을 이제 잘 뽑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은행에서 진짜 잘 안 주려고 해요. 그 엑셀 안 주려고 하고 그냥 종이로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거 세무조사 때문에 그렇다 혹시라도 그래서 좀 달라 그러면은 은행에서도 엑셀로 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 쪽 세무사 메일로 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검토하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다 드렸고요. 요런 이제 잔액 및 금융거래 내역까지 갖고 오시면 이제 여기 이제 요런 표에 따라서 주시면 되고, 상속이라는 게 뭐 1년에 한 번씩 겪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뭐 평생 한 번 겪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황이 없으시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돌아가신 날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을 또 놓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가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크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좀 그래도 대표 상속인을 한 분을 정하셔가지고 이런 서류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물론 상속세뿐만이 아니고 이 상속세는 이 추후에 양도세까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양도세를 모두 어떻게 보면 절감할 수 있는 좀 전략을 좀 잘 짜는 어떤 세무사, 뭐 저 같은, 물론 제가 제일 잘하지만 주변에 혹시 세무사님이 계시다면 그런 세무사님과 상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뭐 정말 다 어느 곳이나 다 할 수 있으니 꺼려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 꼭 연락 한번 주시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은행 출신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는 임동훈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